여러분, 수업 중에 한 중국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드라마는 너무 과장된 감정 표현이 많아요. 저는 중국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는 미국인 학생들이 바로 반박하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가 과장됐다고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스토리는 중국 드라마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는 무엇이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는 걸까? 오늘 그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에밀리 프레스콧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연구하며 이들 나라가 어떻게 각자의 문화를 대중과 연결하는지 탐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 한국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바로 정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한국인 학생의 추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의 국극을 다룬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국극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니 흥미롭네요. 어떤 작품인가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한국 전통 예술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이에요. 교수님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에 정년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화가 끝나기도 전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이 드라마는 단순히 과거의 공연 예술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열정, 그리고 전통 예술이 가진 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정년이를 보고 난 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명하다고 들었던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킹덤 같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죠. 오징어 게임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단순히 한 편의 서바이벌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이 작품이 단순한 긴장감 넘치는 게임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배신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보여준 결말은 단순히 승리와 패배를 넘어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참가자들이 서로를 속이고 때로는 희생하면서까지 생존하려는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경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이 작품은 단순히 서바이벌 장르의 재미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욕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북한과 남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다루면서도 드라마는 이를 무겁지 않게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주인공 윤세리와 리정혁의 로맨스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결국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며 인간의 감정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독특한 배경이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일상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은 기존에 알고 있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동시에 남북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를 넘어 사회적 통찰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킹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시대라는 전통적인 사극의 배경에 좀비라는 현대적이고 스릴 넘치는 요소를
결합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좀비와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정치적 부패와 권력 투쟁, 그리고 민중의 고통을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왕실과 귀족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부패와도 연결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미술과 연출은 완전히 영화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풍경과 의상,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액션 장면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넘어서 그 시대의 공기를 느끼게 만들었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며 한국 드라마가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작품은 독특한 방식으로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과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본 후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한국 드라마가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한 중국 학생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솔직히 중국 드라마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는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 말에 저는 흥미를 느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더 웅장한 세트와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죠. 특히 역사 드라마에서의 디테일은 한국 드라마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미국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드라마가 더 매력적이에요. 스토리도 더 깊고 캐릭터도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생존 게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중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다른 학생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남과 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그려냈죠. 이런 건 한국 드라마만이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저 역시 이 학생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화려한 비주얼이나 자극적인 설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의 깊이와 캐릭터의 진정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정년이에서 김태리의 연기를 보면서 저는 배우의 연기력이 한 작품의 완성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본에 쓰인 대사를 전달하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김태리는 마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처럼 호흡하고 느끼고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무대에서 국극을 연기하는 장면은 단순히 공연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한 예술가의 열정과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몸짓 하나하나가 캐릭터 그 자체였고 시청자로 하여금 1950년대 한국 사회와 무대 위의 열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며 그녀가 그 시대의 인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처럼 강렬한 캐릭터와 함께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킹덤을 예로 들어보죠. 이 드라마는 단순히 좀비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정치적 부패와 권력 다툼을 묘사하며 그것이 민중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전통적인 사극의 틀 안에서 현대적인 좀비 장르를 결합한 발상은 놀라웠습니다. 그 결과 이 드라마는 단순한 장르 드라마를 넘어 역사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킹덤은 미술과 연출 면에서도 탁월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궐, 마을, 의상, 음식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재현되어 시청자들에게 마치 그 시대에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한국 드라마의 제작진이 얼마나 세심하게 작품을 준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불시착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남과 북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주인공 윤세리와 리정혁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장벽을 초월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두 사람의 로맨스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공통된 인간성을 발견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북한 마을 사람들과 군인들의 모습은 기존에 알고 있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사회적 통찰을 담은 드라마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반면 중국 드라마는 종종 반복적인 스토리와 과도한 검열로 인해 창의성이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역사 드라마는 대규모 세트와 화려한 의상으로 시각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이지만 이야기의 다양성이나 주제의 깊이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곤 합니다. 검열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인 이야기를 선호하다 보니 참신한 메시지나 독창적인 스토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제작진은 현실적이고 때로는 논쟁적인 주제를 과감하게 다룹니다.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묘사했듯이 한국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재미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성찰을 던져줍니다. 결국 한국 드라마는 대본의 깊이, 캐릭터의 진정성, 그리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들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가 이런 점에서 단순한 대중 콘텐츠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문화적 깊이와 창의성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대본이 훨씬 더 뛰어나다. 중국 드라마는 많이 배워야 한다. 김태리 같은 배우를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 연기력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드라마와 비교되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 드라마가 중국 드라마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에밀리 프레스콧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연구하며 이들 나라가 어떻게 각자의 문화를 대중과 연결하는지 탐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 한국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바로 정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한국인 학생의 추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의 국극을 다룬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국극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니 흥미롭네요. 어떤 작품인가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한국 전통 예술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이에요. 교수님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에 정년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화가 끝나기도 전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이 드라마는 단순히 과거의 공연 예술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열정, 그리고 전통 예술이 가진 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정년이를 보고 난 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명하다고 들었던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킹덤 같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죠.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의 현실을 강렬한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설정 속에 담아냈고, 이렇게 날카로운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드라마라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남과 북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며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킹덤은 사극과 좀비라는 독특한 조합으로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본 후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가 가진 매력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한 중국 학생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솔직히 중국 드라마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는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 말에 저는 흥미를 느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더 웅장한 세트와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죠. 특히 역사 드라마에서의 디테일은 한국 드라마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미국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드라마가 더 매력적이에요. 스토리도 더 깊고 캐릭터도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생존 게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중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다른 학생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남과 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그려냈죠. 이런 건 한국 드라마만이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저 역시 이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화려한 비주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대본의 깊이와 캐릭터의 진정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에서 김태리의 연기를 보며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시대의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킹덤처럼 사극과 좀비를 결합하거나 사랑의 불시착처럼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풀어내죠. 반면 중국 드라마는 종종 비슷한 패턴의 스토리와 과도한 검열로 인해 창의성이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문화적 깊이와 창의성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대본이 훨씬 더 뛰어나다. 중국 드라마는 많이 배워야 한다. 김태리 같은 배우를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 연기력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드라마와 비교되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 드라마가 중국 드라마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